안녕하세요. 문장 만들기 숙제한 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결어미 1번. 자, 음식을 만들다가 손가락을 아니고요. 대었다. 예. 이거 베이스 폼 대다입니다. 그런데 태우다가 있어요. 태우다. 이거 be burned예요. 태우다. 네. 이 태우다는 이렇게 사용해요. 태우다는 뭐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에스토니아의 집에서 어, 뭐지? 우든 나무를 태우는 그것이 있죠. 어, 집에서 나무를 태우다. 집을 따뜻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말해요. 태우다. 네,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먼지 한 것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3번. 밖에서 태양이 빛나는데 쌀쌀한 바람이 부른다. 자, 여기에서 먼저 밖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밖은 아니면 밖에는 이렇게 말해요. 얘는 그 지역에는 이렇게. 그다음에 태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는 태양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좀 과학, 사이언스, 예, 그 과학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시나 노래 이런 데서 사용하고요. 우리는 그냥 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는 해가 빛나는데 쌀쌀한 바람이. 자, 요거 불다 베이스 폼인데 항상 이 을 받침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요거 거의 irregular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돼요. 자, 불다 에서 을이 없어져요. 다 빼고 을 빼고 해서 부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음, 그 동사의 쓰기 반말은 받침이 없을 때는 받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분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가 빛나는 이 날씨는 그냥 날씨가 좋다 이렇게 도 많이 말해요. 그래서 밖에는 해가 빛나는데 쌀쌀한 바람이 분다. 조금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지만 어색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날씨가 좋지만 날씨가 좋은데 바람이 분다. 쌀쌀한 바람이 분다. 날씨가 좋은데 아니면 이때 또 해를 써요. 해가 좋은데 바람이 부네. 뭐 이렇게 날씨가 바람이 부는 날씨를 좋은 날씨라고는 하지 않아서 날씨가 좋은데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해요. 자, 4번 토픽 시험을 다시 잘 보려고 이 수업을 신청하다는 동사인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수업을 신청했다. 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쭉 내려가서 12번. 이번 주에 감기에 걸리다 베이스 폼이에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일을 며칠 동안 못했다. 어, 좋아요. 우리가 말할 때 일을 며칠 동안 못했어요. 괜찮은데 쓰기 할 때는 보통 그 목적어 을을 하고 동사가 가능한 같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왜냐면 커플이거든요. 그래서 음, 일을 며칠 동안 못했다 괜찮은데 보통 쓰기 할 때 며칠 동안 일을 못했다가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14번 하루 종일이고요. 15번 월급을 언제 받을지 계속 긴장한다. 자, 이 긴장을 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긴장한다라고 써요.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하고 있어요. 뭐 대회, 컴피티션, 대회를 준비하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 그럼 월급을 언제 받을지, 뭐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받을까 안 받을까 계속 걱정을 하면서 내가 있는 상태. 그런데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회사 월급을 주는 회사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패시브를 써요. 긴장된다.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긴장된다를 사용합니다. 19번. 강아지에게 밥을 얼마나 주든지 강아지가 항상 고픈다. 얼마나 주든지 보다는 얼만큼 어떤 그 수량을 말할 때 얼만큼, 네, 얼만큼 드릴까요?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얼마나도 사용은 하지만 이때는 그 약간 어마운트의 느낌으로 밥을 얼만큼 주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고프다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강아지가 항상 배고프입니다. 이 고프다는 adjective예요. 느낌, feeling이죠. adjective. 그래서 기본형으로 그대로 베이스 폼으로 그대로 사용해요. 강아지에게 밥을 얼마큼 주든지 강아지가 항상 배고프다. 그리고 이때 강아지가 항상 배고프다. 그거보다는 강아지는 항상 배고프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문장에서 강아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죠. 이게 반복돼서 두 번째 사용할 때는 보통 은는을 더 많이 사용해요. 자, 그 다음 20번. 나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가족이 집에 있을 때도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일단 우리 은는 데다가는요, 어떠한 같은 상황에서 same situation. First, I have one information, and then added a new one. That time use this grammar. 그래서 지금 내가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하는 것의 첫 번째 인포메이션이 좋아하다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added, 뭔가 더 있어요. 플러스가 있어요. 요리하는 것에 대한 거 맛있게 만든다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필요 없는 이야기, 좀 어색해지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 집에 있을 때도. 만약에 이렇게 넣으면 뭔가 이상해.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맛있게 만드는 건가?
그래서 가족이 집에 있을 때 많이 음식을 하는 건가? 뭔가 이상해요, 문장이. 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나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여기에 정보를 넣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그래서 가족이 집에 있을 때도 요리를 자주 한다. 뭐 이런 정보를 따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집에 있을 때도라는 것이 지금 이 문장을 좀 이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정보 내가 주고자 하는 요거인데 이 상태인데 거기에 이게 더했어. 그래서 어때? 보통은 이러한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음, 다음 21번. 자, 21번은 내일 박물관은 문을 닫아서 박람회를 보러 가는 대신에 영화관에 가기로 했다. 자, 박물관과 박람회가 커넥팅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박물관에 있는 그것은 박람회가 아니에요. 박람회, 한국어로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페스티벌 같은 엑시비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에 이렇게 그 쇼이 전시되어 있는 그것은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박물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니까 항상 똑같아요. 박물관은. 그런데 뭔가 정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전에 요 문장 전에 어떤 뭔가 인포메이션이 있다면 이 문장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뭐 음, 이번 달에 박물관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내일 박물관은 문을 닫아서 박람회를 보러 가는 대신에 영화관에 가기로 했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박물관과 박람회가 커넥팅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 22번.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 한테라는 거 뭔가 영어로 뭐 from이나 to 이렇게 사용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냥 한테라고 하면 그 뒤에 그 동사 어떤 동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 부모님한테라는 것이 그 from도 되고 to도 돼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아야 한다 하면 부모님한테 뭔가 받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지금 동사 하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그거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아야 해요. 그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온 부모님한테 으로 from parents come this call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온 전화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이 전화는 부모님이 한 부모님의 전화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전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느낌 알겠죠? 여기서 한테라는 파티클 뒤에 뭔가 정확한 동사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23번. 내일 도시에 가는 김에 맛있는 커피도 사야겠다. 자, 도시라는 말이요. 사실 물론 이제 그 city and countryside를 도시, 시골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village도 그냥 도시예요. 뭐 마을이란 단어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잖아요.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이 곳에는 맛있는 커피가 없어서 내일 그 지금 뭐 쇼핑몰이나 쇼핑몰이 많이 있는 그 곳에, 그 도시에 가는데 거기서 커피를 사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도시라는 단어보다는 시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해요. 시내라고, 그러니까 도시이면은 뭐 도시에 쇼핑몰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지역 에어리어를 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도시, 엘리자베스가 사는 도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시내라고 해야 한국 사람들이 아 뭔가 그런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거 많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차이점. 그 다음에 24번. 자, 여기서 좀 익스프레션을 볼게요. 비가 오다예요. 비가 오다. 그리고 wet, 옷이 젖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만든 문장을 바꾸면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안 가지고 가서 옷이 젖었다. 인데 자, 우산을 안 가지고 간 거. 1번. 비가 오는 거. 자, 어떤 것이 먼저이죠? 지금 내가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이 비 때문에 나는 옷이 젖었어요. 자, 시간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문장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자, 요 가서 요거는 지금 이유를 말하는데 얘도 이유를 말하는 문법이에요. 이유. 물론 이유가 두 가지일 순 있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문법 자체를 이유 문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왜 이 문장을 봤을 때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안 가지고 가서 옷이 젖었다. 무슨 말이지? 우산을 안 가지고 가서 옷이 젖었다는 괜찮고 비가 오는 바람에 옷이 젖었다는 괜찮은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산을 안 가지고 간 상황은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래서 우,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저 백그라운드 은대는데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요. 네, 어떤 상황 what happened 비가 오는 바람에 옷이 젖었다. 네, 문장이 이렇게 돼야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25번. 핸드폰을 계속 본 채로 버스를 놓쳤다. 자, 핸드폰을 보는 거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자, 버스를 놓치는 거는 그냥 어떤 포인트이죠. 자, 그런데 이 채로 한 채로는요. 이 계속되는 상황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를 놓치다는 그 순간에 물론 버스는 계속 가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버스가 계속 가는 상황과 핸드폰을 계속 보는 상황이 뭐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 핸드폰을 계속 본 채로 핸드폰을 계속 본 채로 보통 문장으로는 좀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야.
핸드폰을 계속 본 채로 서 있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버스를 놓쳤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느라고를 사용해요. 이유인데 뭔가 네거티브한 리절트가 있고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사용하는 느라고. 핸드폰을 계속 보느라고 버스를 놓쳤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유. 그래서 네거티브 리절. 핸드폰을 계속 본 채로 서 있었다. 그 다음에 27번. 높은 결과를 빨리 받도록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높은 결과라는 것은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표현 좋은 결과 또는 우리 일할 때에는요 이렇게도 말해요. 좋은 성과. 성과도 결과하고 비슷해요. 내가 얻는 잘한 결과를 성과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성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결과를 빨리 받도록 좋은 성과를 빨리 받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8번. 지난번에 간 레스토랑에서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있기에 그거를 샀다. 자, 지난번에 갔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자, 레스토랑이란 말, 레스토랑트를 한국에서 레스토랑이라고 하지만 요즘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식당이라고 말해요. 자, 식당에서 자, 지금 이 식당이라는 장소와 연결된 동사는 있다죠. 있다. 그런데 있다 앞에는 파티클이 에 있다예요. 자, 요거 어디 장소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뭐 가다 오다 movement verb 가다 오다 요런 말들이 오고요. 장소에서는 do verb가 와요. do something.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뭐 마트에서 샀어요. 이런 것들. 여기는 액션 verb가 오고 자, 에 뒤에는 있다 없다 가다 오다 movement verb 그리고 있다 없다 약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레스토랑에서가 아니고 식당에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가 있기에 그거를 샀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29번. 엄마가 자 선물로 주다. 선물로 주다. 자, 이때 여기가 선물이죠. 네, 선물. 그런데 선물이 무엇이죠? 자, 지금 동사 주다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시계를 선물로 주다, 반지를 선물로 주다, 꽃을 선물로 주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엄마가 자 something 이라고 하면 그냥 무엇을 쓰면 돼요. 무엇을 선물로 주더라도 항상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거를 사용하려면
때는 이 걸은요, 것이 아니 걸은 것을 걸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요거 것 요것이 명사예요, 명사. 근데 이 앞에는 음, 그 modifier 폼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어떤 것을, 아니면 무엇을. 무슨 걸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 네, 기억해 두세요. 30번. 새로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소개가 항상 어렵다. 그런데, 뭐뭐 하다 보면 여기 뒤에는 어떤 improve, developed, and or changed 이런 것이 와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나 발전하는 거나 뭔가 좋은 것, benefit, 뭐 이런 것들이 옵니다. 지금 자기소개가 항상 어렵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좋은 것, 변화, 발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뭐 이런 benefit, develop, or change, 네, 이런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소개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 상황,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이 상황에서 항상 똑같은 상황, 항상 똑같은 일이 repeat 되는 상황이죠. 그럴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돼요. Every time. 자기 소개가 어렵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소개가 항상 어려워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종결어미를 보겠습니다. 3번. 여행을 가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며. 자, 이것이 베이스 폼이에요. 여기에 어요가 만나고 되어요, or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같은 발음이지만 돼요, 되다, 돼요 같은 발음이지만 마울 모음이 다르다는 거, 네, 기억해 주세요. 다음 4번. 여기도 한테라는 파티클을 사용했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이 한테가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자, 엄마가 동생들을 이 문장을 조금 잘라볼게요. 동생들을 학교에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동생들을 빨리 일어나게 했어요. 자, 요 두 문장이죠.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순서. 일어나고 학교에 가자. 일어나는 거 먼저, 학교에 가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자,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면 자, 학교에 가는 거를 할 수 없죠. 이 행동이 먼저 있어야, 이 동사가 있어야 이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the verb order
and 일 때는 고 아니고 우리 배운 아서 어서 해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동생들을 빨리 일어나서 학교에 가게 했어요. 요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5번은 이 문장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면 문장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6번은 5년 전에 나는 솔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인데요. 자, 한국에서 이 솔로 여행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보통 그냥 혼자 여행을 가다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일찍 일어나서 할머니 방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아직도 주무셔 있었다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고 있다 문법과 아오 있다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뭔가 그 동사가 계속 그 continuously 이죠. ing 폼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고 있다는 그 행동이 그 verb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하면 지금 계속 reading이죠. 지금 읽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앉아요, 일어나요. 앉아요, 일어나요. 이 동작을 봤을 때, 이 액션을 봤을 때, 자, 앉아요. 자, 앉는 것은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자, 앉아요. 그 후에 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있어요. 이 상태죠. 그러니까 액션이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눈으로 이 글자를 따라가고 있는 액션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하면 끝. 그리고 이 스테이트, 상태가 계속 똑같이 있는 거죠. 자, 이 동사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때 어떤 액션을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있다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앉고 있어요 하면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액션의 진행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 다른 거 기억하고 그러면 자, 주무시다 자다라는 동사의 그 어너픽 주무시다인데 자다라는 동사는 계속 그 잠을 자는 그 액션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자는 게 끝나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자는 그 동사가 계속 자다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것은 자고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아직도 자, 주무시고
있었다에 있었다도 바꿔야 돼요. 언어로피 계셨다. 이렇게 됩니다. 방에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아직도 주무시고 계셨다. 자, 그럼 아오 있다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아오 있다. 자, 할머니가 woke up, worked up 이렇게 되면 자, 일어나다라는 것은 자, 일어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죠. 한번 일어나고 이제 잠이 끝. 네, 일어났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직도 아니고 벌써 already 벌써 일어나 계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이다와 아오이다의 차이점 좀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 다음 9번 셈이다. 요 셈이다는 미래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래는 우리가 그냥 guess인 거지 정말 팩트가 아니죠. 오늘 비가 오니까 내일도 오는 셈이다는 내일이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없어요. 셈이다에. 내일도 올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오는 걸 보니까 뭐 내일도 올 것 같아요.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건 guess예요. 추측, 생각. 근데 셈이다는 어떤 이 결과를 보고 아 이거랑 비슷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비가 오니까 뭐 벌써 한 달째 비가 오는 셈이에요. 뭐 이렇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니까 한 달 동안 비가 오는 셈이에요. 조금 어색한 문장이긴 한데 오늘 비가 오니까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셈이다라는 것은 어떤 그 결과를 보고 비슷한 상황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1번. 이 실명이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고요. serious예요. 이거 disease. 아픈 거예요. 아픈 상황. 네. serious situ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불을 켰을 때 눈부셔 하는 거 실명이라고 는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그 심각한 serious한 상황입니다. 눈에 약품, 케미컬 약품이 들어가서 실명할 뻔했다. 이럴 때 실명할 뻔했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시리어스한 상황입니다. 다음 14번 물웅덩이가 파티클 이렇게 많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많은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guess 생각해요. 자, 비가 밤새 자, 오는 모양이다. 네, 볼게요. 자, 일단 비가 밤새라는 거 지금 past죠. 비가 밤새 왔어요. 그것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내가 생각한 거죠. 내가 guess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시간이 past time이에요. 왔어요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past verb modifier form을 사용해요. past verb modifier form은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은 받침 or 은. 오다니까 온 이렇게 됩니다. 비가 밤새 온 모양이다. 자,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크루를 이야기할 때 물 웅덩이가 자 이렇게 많으니까
하면 이거에 대한 guess는 사용할 수 없어요. 여기는 뭐뭐 한 걸 보니 어, 우리 위에 지금 12번처럼 만들면 돼요. 나보다 는 모양이다. 다 guess 이거든요. 근데 요때는 이 문장 폼이 거의 비슷해요. 뭐뭐 한 걸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뭐 한 걸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요 폼으로 사용해요. 물웅덩이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 비가 밤새 온 모양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요거 크루이고요. 그래서 내가 guess. 요 문장의 센텐스 폼, 문장 폼을 기억해 두면 만들기가 쉬울 거예요. 다음에 15번. 자, 4월은 April이고요. 4months는 4개월이죠. 다음 18번. 그 영화표를 미리 사지 않으면 미리 안 사요, 없어요죠. 미리 안 사요 그러면 없어요. 나중에 없어요. 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 문장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틀린 문장이고 보통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영화표를 미리 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도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됩니다. 자, 19번. 언젠가 필요할 것을 항상 가방에서 가져둔다. 자, 이 문장의 뜻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필요한 거, 제가 필요한 것을 항상 가방에 있어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 말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필요해요. 그것이니까 필요하다. present tense이죠. 그럴 때는 이것은 필요하다는 adjective. 그래서 필요한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항상 자, 그 다음에 가방에 이고요. 네, 가방에 여기서 가져둔다는 아니고 가방에 뭔가 put in 이 단어를 써서 넣어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항상 가방에 넣어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20번 볼게요. 자, 이번 달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으니, 자, 이미 썼으니 과거예요. 돈을 저축했어요? 안 했어요? 저축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축할 리가 없다는 이거는 future tense예요. 저축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앞에가 past tense예요. 그럼 뒤에도 past가 나와야 되죠. 이번 달에 돈을 이렇게 많이 썼으니 그 the result haven't saved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저축했을 리가 없다. past tense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들 봤는데 혹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어디든 알려주면 네,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